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서초동 얘기입니다. 주로 이제 정병께 제가 좀 여쭤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지금 전주지검이 정말로 발빠르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발빠르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몇 년째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주지검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기사는 아니지만, 문재인 부부 계좌 추적 검찰 전주지검이 나섰다는 거고요. 이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추적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네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영장을 줬고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갔다는 거고, 계좌가 왜 계속 기억에 남냐 하면 지금 검은 돈들이 흐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네네. 태국에 있는 딸에게 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4개 부처의 직원들이 각각 다 이 검은 돈의 흐름에 연루가 됐다라는 기사 최근 들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결국은 문재인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지인이다라고 지금 문다혜는 얘기했지만, 아니 세상에 자기와 그러면 자기의 지인들을 전부 다 지금 엄마 아빠가 다 청와대 직원으로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어찌됐든 이제 문재인 부부의 계좌까지 갔습니다. 이건 배경이 뭐죠? 문재인 부부가 계좌에서 뭘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은 문 대통령의 딸이 문다혜 씨잖아요. 네네. 문다혜 씨가 결혼을 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이혼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그 남편이 네. 서창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남편도 경희대를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장인도 경희대, 장모도 경희대, 본인도 경희대.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이 두 사람이 결혼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경희대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그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어디에 취직을 했냐? 증권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증권회사 쭉 잘 다니면 좋았는데, 그때 벤처붐 일고 그래서 그랬는지, 게임 회사 붐 일고 일어서 그랬는지, 네. 어쨌든 2016년 2월에 그 회사로 옮겨요. 네. 게임 회사로. 네. 그래가지고 게임 회사가 처음에는 NX 스튜디오인가 그랬는데, 네. 갑자기 게임 회사 이름이 개 이름으로 바뀌어. 그래가지고 무슨 예. 게임이 됩니까? 토리 게임즈가 된 거예요. 예. 이 왜 NX 스튜디오를 토리 게임즈로 이름을 갖다가 바꿨을까? 이거는 서창호가 제안해가지고 토리 게임즈가 됐대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정부가 지원을 했느니 말았느니 이런저런 이야기들 쭉 있었는데, 그건 확인되지 않으니까 그렇다라고 치고. 그런데 이 토리 게임즈를 그렇게 오래 안 다녀요. 네. 2016년 2월에 입사를 했는데, 그런데 2018년 초나 이럴 때 그냥 못 다니겠다 하고 이제 때려쳤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없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 검찰에서는 이런저런 재반 정황을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이제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이 2017년도에 대통령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문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대통령 월급이 나만한 게 없었을 것 같아. 상당 부분은 영부인 옷값으로 거의 한 달에 최소한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정도 이렇게 내야 되고, 그 남는 돈에서 상당 부분을, 그러니까 문다혜 씨 부부가, 남편이, 사위가 직장을 잃었으니까 거기에 지원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그래서 제가 잠깐, 월급이 안 줄었다니까요. 월급을 건드리지 않았다니까요. 아니요. 예. 그게 아니고, 예. 서창호가 예. 토리게임즈 퇴사하고 곧장 이스타젯으로 취직한 게 아니에요. 상당 기간. 몇 달 동안의 기간이, 인터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간이 있었어요. 네네. 인터벌 기간이. 왜냐하면 네네. 서창호가 토리게임즈 퇴사한 게 2018년 3월인데, 네. 그런데 이스타젯에 취직한 거는 2018년 8월쯤 될 거예요. 왜냐하면 2018년 7월에 태국으로 이민 갔거든. 네. 이 부부가 현직 대통령 딸 부부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태국으로 이민인가 어쨌든 이주한 역사상 참 초유의 일이 딱 발생을 갖다가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3월에 퇴사했으니까 4, 5, 6, 7 최소한 한 너댓 달은 네. 월급이 없었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그 월급이 아니라 뭐 어쨌든 그 뭐 딸 부부의 생활비를 상당 부분 지원을 해줬다. 그거 확인하려고 요번에 이제 그 압수수색 그 계좌를 예. 그 압수수색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딸 부부한테 뭐 한 달에 뭐 500만 원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타이 이스타젯에 취직하게 되는데 네. 이 취직하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상직이 처음부터 타이 이스타젯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2018년도에 그 타이 이스타젯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네. 그런데 그 회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한국에 있는 이스타에 자금을 빼돌려 가지고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타이 이스타젯의 대표이사가 누구냐. 네. 박석호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이상직이 박석호한테 서창호 채용하라고 지시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네. 지시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채용이 됐겠죠. 타이 이스타젯에 뭐가 됐습니까? 전무가 됐단 말이에요. 네. 전무가 됐는데 이 전무가 된 걸 보고 제 제일 그 황당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네. 그 기존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았던 그 구마다 아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네.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네네. 항공업계에 대해서 되게 빠삭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 그 직책이 훈련국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박석호 대표가 요번에 전무님 새로 오셨습니다 해가지고 딱 인사를 갖다 시켰는데 젊어 나이도 젊어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이 전무야? 그러면 뭐 굉장히 유능한가 보지? 항공에 대해서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 네. 그냥 게임만 좀 하는 사람이야. 네네. 그러면 뭐 영어라도 잘하나 해가지고 뭐 헬로 뭐 서창호의 그 미국 이름이 예. 뭐냐 제임스였거든요. 제임스 뭐 영어 하와 잘할 이름이네. 영어만. 그래서 뭐 how are you? 그럼 뭐 I'm fine and thank you 이렇게만 딱 끝나는 거야. 영어도 못해. 잘하네 영어.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이 무슨 이걸 갖다가 하느냐라고 네. 희한하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런데 그 조건은 되게 좋았어요. 서창호 씨 제임스 서의 연봉이 네네. 월급이 800만 원이었어. 그러면 월급이 800만 원이면은 8 곱하기 12 하면 96이잖아요. 네네. 연봉으로 하면 9,600만 원 된다는 네네. 이야기고 거기에다가 렌트비를 갖다가 지원해 줬는데 네. 방값으로 한 달에 350만 원 지원해 줬대요. 네. 그다음에 뭐 애들 학비까지 지원해 주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저렇게 다 합치면은 연봉이 뭐 한 1억 5천이 뭐야? 한 뭐 2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제임스 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혼할 때까지 상당 기간 한 최소한 2년 정도는 그 타이 이스타젯으로부터 월급을 받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때 그 이스타젯의 실소유주가 누굽니까? 이상직이잖아요. 네네. 이상직이 막 날개를 다는 거예요. 날개를 갖다가 다는 게 첫 번째 중진공 이사장이 돼요. 네. 그러니까 중진공 이사장은 물론 이제 서창호 취직하기 전에 먼저 이제 되는데 먼저 됐죠. 그 다음에 이스타젯이 또 어떻게 되느냐? 원래 항공사는 부동산은 뭐다? 처음도 로케이션, 두 번째도 로케이션, 세 번째도 로케이션인데 항공사는 뭐다? 첫 번도 노선, 두 번째도 노선, 세 번째도 노선인데 그렇죠. 한국 노선을 따야지. 그 문 대통령이 북한 갈 때 타고 갔던 비행기가 어디 비행기입니까? 어디 비행기? 그 이스타젯일 거예요 아마. 오. 그 다음에 이스타젯 그 아주 그냥 황금 노선 있잖아요. 네네. 뜨기만 하면 그냥 사람들 꽉꽉꽉 채워지는데 국토부가 그걸 다 해줬어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황금 라인을 갖다가 그게 이스타젯이 받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상직이 뭐였습니까? 중진공 이사장이었습니까? 그만뒀잖아요. 네. 뭐 했습니까? 국회의원 됐잖아요. 네. 공천 받았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사위 결국은 딸이잖아요. 네. 딸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대가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제3자 뇌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쌍방울은 방북 비용을 대납하고 네. 이상직은 딸 생활비를 대납하고 네. 이런 거 아니겠는가? 네. 이런 의심이 드니까 그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계좌를 갖다가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 네. 이제 4년 만에 지금 이루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사실 어떤 혐의를 적시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분명히 혐의를 적시했을 테고 그 혐의는 이 대통령 부부가
불법을 저질렀다. 어떤 불법 행위였느냐. 뭐 지금까지 뭐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3자 뇌물죄 뭐를 포함을 해서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그 청와대 직원들을 동원해서 태국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단순히 딸 부부의 그런 그 생활비 내지는 딸의 정착비가 아닌 또 다른 용도의 검은 돈이 흐르지 않았느냐, 그 세탁을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 그런 그 계좌 추적으로 다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서초동 소식은 이재명입니다. 코나아이, 경기도 화폐를 운영하는 코나아이 아시죠? 코나아이를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병께 두 가지를 물어보려고요. 이걸 좀 들여다봤더니 원래 바로 직전, 그러니까 거의 한 10일 전에 경찰이 코나아이 문제 없습니다 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려요. 이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코나아이 별 문제 없어요라고 경찰이 발표를 하니까 검찰이 재조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경찰이 아니요 7월 30일입니다. 아니요 아무 죄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검찰이 뛰어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검찰과 경찰, 그러니까 경찰이 재조사해서 죄가 없다고 하니까 검찰이 뛰어든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 쉽게 말하면 검사하고 경찰의 그 임무는 뭡니까? 범죄를 밝히는 거잖아요. 네네. 범죄를 밝혀서 처벌받게끔 하는 게 수사기관의 임무인데 네네. 경찰은 코나아이 관련해가지고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여기서 범죄 혐의를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나의 한계. 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니까 형이 좀 알아서 해줘.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 다음에 이 코나아이가 네.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일반적인 사기나 그런 것과 달리 그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난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검찰에서 봐야 된다. 이거 뭐랑 똑같냐면요. 성남 FC 생각하면 돼요. 예. 성남 FC 때 어땠습니까? 그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그 딱 서면 조사했어요. 그때 누구를 서면 조사했습니까? 누구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뭐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고 막 입에 개거품 물고 이렇게 비판을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그때 성남 FC 관련해 가지고는 그 제3자 그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거는커녕 서면으로만 조사하고 딱 끝냈거든요. 그게 누구냐? 대상자가 성남시장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만 그냥 그 서면으로만 한번 형식적인 조사하고 그 다음에 무혐의 결정 내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발인이 반발해가지고 이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사건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사건이 성남지청으로 갔다고요. 그런데 그때 성남지청의 지청장이 누굽니까? 박은정이었어요. 네네, 박은정. 그런데 모르겠죠. 성남지청 지청장은요, 되게 높은 자리예요. 그 이창수 지금 중앙지검장 있잖아요. 성남지청 지청장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성남지청의 지청장 정도 하면은 웬만하면은 다 검사장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청장 중에 수도권에 굉장히 큰 지청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성남, 부천, 수원, 고양. 이런데 지청장들은 수원은 그냥 검사장인 거고, 검사장이고 지검이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차장 검사급인데 그 검사장으로 올라가는 아주 요직이거든요. 그런데 박은정 의원님은 성남지청의 지청장이었는데 그 높은 분이 이 성남 FC 사건 딱 가족 보고해가지고 가져와 그러면서 그 결론을 안 내려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이거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뭐 네이버나 뭐 어디에 두산이나 이런 데서 돈 받아가지고 그 혜택 주고 성남 FC에다가 돈 좀 주라고 하고 뭐 그게 뭐 한 200 몇십억이다. 심플한 건데, 이 지청장님이 그 지청장실에다가 서류만 쌓아놓고 일을 갖다가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다 못한 그 당시 성남지청의 차장 검사가 이거는 이러이러합니다. 거의 양심선언 하다시피 하고 이걸 갖다가 그 이야기하는 바람에 성남 FC 사건이 수면에 드러나는 거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코나아이도 경찰 입장에서는 뭐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가 뭐 있어서 그런 건지
두 번이나 이제 불송치 결정을 갖다가 했다는 거예요. 네네. 물론 이제 경찰의 이야기가 맞을 수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범죄 행위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될 행위는 다른 거니까 나쁜 짓 했다고 다 형사처벌받는 거 아니고 네네. 죄형 법정주의니까. 그런데 어쨌든 검찰이 보기에는 미심적인 부분이 있고 이건 밝히면 충분히 범죄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걸 아마 그 직접적으로 뭐 수사를 갖다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어떤 곳에서 이것을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이 범죄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부서가 수원지검 방위사업 산업기술범죄수사부예요. 네네. 그러니까 코나이라는 기업의 성격으로 딱 들은 순간은 사실 이 방위사업 산업기술범죄수사부가 무슨 연관이 있나 싶었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했는데 내용인즉슨 티맵프랑 똑같더라고요. 티몬과 위메프, 즉 이 선불금을 그러니까 코나이의 그 지역 화폐가 그 선불 카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우리가 소비자가 충전을 하면 10,000원을 주는 거야. 경기도가. 그러니까 20만 원 충전하면 22만 원을 아까 2만 원을 주고 그래서 이렇게 10%의 어떤 할인 혜택을 주는 건데 부과하는 건데 그 돈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돌렸다기보단 그 기간 동안 먼저 그 썼다. 티몬이나 위먼처럼. 근데 이것도 역시 방위사업과 산업기술범죄수사부랑 뭔 관련이 있나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 처음에 경기도 시절에 이 이재명과 아주 관련이 있는 박모 씨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황운하랑 또 같은 총경이었어요. 황운하 친구고 이 박모 씨가 공동 대표였나 그런데 중간에 중국을 가요. 네네. 중국의 사업부에 사업 본부장으로 가거든. 근데 코나이가 도대체 지역 화폐라며 경기도 지역 화폐를 관리하는 곳이라며 경상원 경기도 산업진흥원에서 그걸 직접적으로 하지를 못하니까 민간 대행 업체로서 코나이를 만들었다며요. 중국 사업할 일이 뭐가 있냐고. 네네. 그때도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야 이거 중국으로 돈 세탁하려는 거 아니냐. 코나이나 혹은 또 경기도에 이재명의 검은 돈을 좀 세탁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게 방위사업 산업기술범죄수사부가 이걸 지금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걸 보니까 혹시나 그때 나왔던 의혹들을 전부 들여다보려는 게 아닌가라는 제 그냥 추정입니다. 추정. 일단은 여기 방위 사업이 앞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네. 더한 거예요. 방위 사업하고 네. 산업기술 범죄를 더한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방산하고는 큰 의미 없다라고 네네.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네. 쉽게 말하면 코나이니까 네. 산업기술 범죄 수사부에서 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막 있었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 그건 중국에다가 돈을 빼돌리는 일을 하는 거는 아닐 거고 네. 돈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죠? 정보가 중요한 거죠. 오.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코나이 같은 거 하려면 네.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은 경기도 도민들은 다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거 쓰려면. 그렇죠. 그러면 그 경기도 도민의 개인정보가 다 코나이한테 몰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번에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카카오에서 네네. 어마어마한 정보가 매일 거의 뭐 매달인지 매일인지 수시로 업데이트 돼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중국으로 들어갔잖아요. 맞죠? 이것과 거의 유사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코나이 제가 좀 봤는데 네. 그런데 복잡하더라고요. 그게 정리가 잘 안 돼요.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느낌은 안 좋아. 느낌이 쎄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코나이 뒤를 갖다 파다 보면 지금 우리가 놀라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아날로그적인 범죄예요. 네. 그냥 뭐 전형적인 범죄예요. 거기 인허가 딱 때려주고 그 다음에 대장동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네.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그 시행사들한테 네. 도시개발법에 의해가지고 그 수용권 줘가지고 기존의 원주민들 땅을 갖다가 헐값에 산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 수분양자들한테 비싸게 팔아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차익을 뭐 조 단위가 넘는 차익을 갖다가 그거 먹은 게 네. 그게 그 대장동이고요. 네. 심플하게 생각하면 네네. 백현동은 뭐다? 백현동은 더 심플해요. 뭐가 더 심플하냐면은
자연 녹지에 불과해서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 거의 뭐 그 경제성이 없는 그런 땅을 종상향 4단계 해줘가지고 깔끔하게 3,000억 먹게 해준 거다.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백현동과 대장동의 차이는 뭐다? 대장동에는 원주민들이 있고 백현동에는 원주민이 없어요. 백현동 땅은 국가 소유니까 그냥 깔끔하게 그냥 그 인허가만 그 종상향만 해주면 깔끔하게 돈 버는 거고, 대장동은 워낙 크고 원주민들 많고 관련자들 많고 되고. 하니까 근데 일일이 다 그냥 뭐 나무 같은 사람이 이종근 씨 뭐 이거 좀 이렇게 좀 팔아주세요. 정혁진 씨 이렇게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 알박기 하고 그런 놈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용권, 그러니까 성남 도계공이 들어간 거예요. 네. 백현동에 왜 성남 도계공 안 들어갔습니까? 필요 없으니까. 수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성남 도계공이 안 들어간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날로그였는데 네. 코나아이는 이름부터가 코나아이 뭔가 그렇잖아요. 뭔가 있어. 그 다음에 지금 네.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기본소득이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그 법만 들어가지고 또 거부되는 그게 뭡니까? 25만 원이잖아요. 네네. 25만 원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그 주장하는 25만 원이 저한테 현금으로 25만 원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뭔을 통해서 주는 거잖아요. 지역화폐. 그 지역화폐잖아요. 네. 지역화폐는 뭡니까? 코나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코나아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진짜 능력 있는 검사들이 진짜 아주 그 본질을 갖다가 파헤치면 대장동, 백현동 뺨치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제 그냥 추정일 뿐이고, 한번 진짜로 요번에 이제 심우정 그 차관이 검찰총장 되겠죠, 뭐. 그냥 뭐 청문회는 할 거고, 그 심차관부터 신임 총장부터 해가지고 신임 검찰의 라인업에서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지금 파헤쳐 주고 엄단하고 처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광복회가 뭐 여기서 뭐 행사하고 저기서 행사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로 지금 우리나라가 그 선진국으로 완전히 테이크오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또 그 떨어질 것이냐, 일본처럼 뭐 몇십 년 후퇴할 것이냐, 이거는 지금이 기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코나이와 관련돼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봤더니 코나이 주가가 언제 오르는지 아세요? 지금 팍 올랐어. 네네. 상한가를 쳤어요. 진짜요? 왜, 뭐 때문인지 아세요? 몰라요. 25만 원 통과됐어. 25만 원법 통과되자마자 코나이 주가가 상한가를 쳤어요. 그럼 또 떨어지겠네. 그러니까 정변 말씀처럼 사실 어마어마한 특혜입니다. 이거 뭐 그러니까 이 지자체가 하려는 것을 대행시켜줘서 그 대행으로 온갖 뭐 낙전의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의 수입도 이렇게 많이 챙겨가는 그런 구조를 지금 갖고 있었고, 그 대표들도 석연치 않은 사람들, 두 사람인데 하나는 여성이고 하나는 남성인데 이 두 사람을 관련해서는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코나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어떤 특집처럼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금요일 날 유동규 본부장 왔을 때 뭐 저수지 이야기를 하면서 코나이를 제대로 한번 또 파헤쳐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 노래 잘하던가요? 제가 휴가 중이어서 쩌렁쩌렁했습니다.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어요. 유경수 여사 그 50주기 추모식은 정말로 눈물을 흘리시는 관객 여러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네. 특히나 이제 부부, 아주 좀 연세 드신 부부가 나와서 박정희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를 생각하면서 쓴 시를 낭송을 했는데, 그 대목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고 저도 울컥했습로 내년이 유경수 여사 탄생 100주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다른 어떤 행사들로 여러분들은 뭐 찾아뵐 예정입니다. 멸콩TV가 주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탄생 100주년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현실에 있기 어려운 일이 사실 통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1.8일에 변호인 접견 1번, 송영길, 김용 1.4일에 1번, 거의 매일 내지 하루 걸러 하루, 사실 주말을 빼면은 실질적으로 매일 변호인 접견을 했다라는데 변호인으로서 실화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동규 본부장님 사실 적지 않은 기간 이 깜빵에서 정말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얘기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분통이 터집니다. 분통이 터진다. 야. 예. 그래서 왜냐하면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예. 아. 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올 수 있나, 네네. 오나마나 이 정도였는데 예. 보통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예. 일반적으로, 예, 뭐 이렇게 그쵸, 예. 저기 그 주수도라고 아, 옛날에 예, 그 다단계 사기에서 사기했던 수조 원의 피해를 입혔던 그 주수도 사람이 우리 라인에 있었어요. 오. 우리 라인에 있었는데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접견 그거를 보면은 아침에 나 이렇게 전날 저녁에 네. 나 이렇게 보면은 다음 날 이제 접견 누군지 그러니까 변호사 접견은 변호인 접견, 일반 하고 접견. 일반 접견 이게 예. 따로 딱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변호사 접견 있나 없나 어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청하면은 그걸 당사자한테 알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딱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주수도가 거의 매일 됐어요. 주수도가. 아. 예. 주수도가 예. 한마디로 국민들한테 예. 삥 쳐가지고 뜯어가지고 있는 사기 쳐먹은 돈 가지고 변호사 예. 선임했다는 그 말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기 다단계 사기자들 네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의 매일 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국가보안법 아, 국가보안법. 에 네. 걸린 사람도 아. 변호사 접견을 자주 옵니다. 그렇죠. 그거는 또 이제 민변이나 이런 데서 조직적으로 후원하고 하니까 그런 케이스가 예. 많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공산주의자들 예. 완전 빨갱이거든요. 예. 예, 그런 사람들도 변호사 접견이 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우리 멸콩 TV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물 좀 드세요. 목소리를 네, 좀 네. 가다듬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국가보안법이라나 간첩으로 구속되면은 그 수사는 기존에는 문재인이 집권하기 전에는 국정원에서 했습니다. 근데 국정원에서 구속시켜 놓으면은 민변에서 하루 종일 변호사 선임을 해서 변호인 접견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봉쇄를 해버립니다. 진술조차를 못하도록 해서 하루 종일 변호사 접견을 한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국정원 직원들 조사를 못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국사범들, 국가의 안전을 위배하는 사람들한테는 법률로서 변호인 접견을 제한을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어. 그래서 지금 이 유동규 본부장님이 거의 절반은 변호사예요. 실무적으로 몸으로 체험해서 네. 새끼 변호사보다 훨씬 더 잘 아시네. 그런 부분이 있고 사기 쳐가지고 네 돈이냐 내 돈이냐 해서 돈 많은 인간들은 변호사 선임해서 집사 변호사 고용해서 하루 종일 변호인 접견해버린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그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변호사들이 와갖고 사건 관련돼서는 예. 변호사들이 원래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간간이 와가지고 예. 지금 이제 상태가 어떤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변론 준비하고 변론 준비하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그 정도 수준인데 네네. 이거는 이제 매일 오는 거는 이렇게 매일매일 심리 상태를 체크하고 예?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안에 있다 보면 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결국 한마디로 이재명 방탄용, 진술 변경용, 진술 변경 방지용 변호인 접견이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네요. 예. 와.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희 엄청나게 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게 만약에 개인 돈 들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 정말 이거 뭐 대기업 회장 아니고는 아, 그럼요. 이런 변호를 하기 어렵습니다. 와. 하루에 저기
그 변접 나가는 게 있잖아요. 변호인 접견을 변접이라고 예. 하죠. 예. 변호사 접견 나가는 게 그 하루 비용이 얼마죠? 보통 이제 수임 약정하기에 따라 다른데 수임료를 좀 크게 하면은 로펌에서요. 로펌에서. 예, 크게 하면은 거기에서 변호인 접견료를 다 포함해서 하지만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라고 해서 접견 전용 변호사. 예. 실제로 이제 변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까지 하면서 나왔던 것이 젊은 여자 변호사들을 변호인 접견용으로 예. 따로 선임을 해서 예. 계속 하루 종일 거기 예. 앉아가지고 예. 얘기하고 예. 뭐 물 마시고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예. 그런 의혹 때문에 예. 예전에 이 법조계에서도 한때 예. 문제가 됐었던 그런 예.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와. 보통 얼마죠, 그게?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알기로는 로펌마다 상당히 좀 다르긴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시간당 5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당 50만 원 정도에서 그러니까 보통 하루 정도면 500만 원. 네. 원래 그 법정 출정비가 하루에 500만 원 정도 잡히잖아요. 큰 펌들은 그렇게도 받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잡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정도로 매일 갔으면 이것만 해도 그러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500만 원 말고 100만 원만 잡아도 예. 100번 갔으면 예? 얼마입니까? 와, 그 자체로 1억 원이죠. 예. 예. 그러니까 100번만 근데 한 180번 정도 했다니까 이것만 야. 해도 2억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변호사 재판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재판하는데 그렇죠. 예. 5명 정도가 들러붙으니까 예, 예. 이거는 5명 1인당 5명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영하고 뭐 이렇게 정진상이나 이재명하고 같이 이렇게 재판한다. 예. 그럼 10명씩 나와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은 예.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법무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변호인 접견 현황에 따르면은 이화영은 2022년 9월 28일 수감된 이후 지난달 그러니까 7월 11일까지 지난달입니다. 8월도 아니에요. 예. 얼마냐? 343번. 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주말 빼고 거의 매일 아닙니까? 343회의 변을 접견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회당, 물론 뭐 그렇게 받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거를 1회당 10만 원을 해도, 100만 원을 하면은 3억 4,800. 변호인 접견 비용만 해도 그렇게 낸다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하면요. 무조건 100만 원 무조건 넘습니다. 이 하루 일당 변호사님 와. 이렇게. 진짜, 그래 놓고는 이게 아시다시피 변호인 접견은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주중에 거의 지금 구속돼 있는 동안 매일 변호인 접견을 했다는데 오전 오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언제 검사가 불러가지고 술 먹이고 예. 회 먹이고 예. 회유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수사할 때 맨날 옆에서 변호인 항상 접견하면서 같이 그 부장판사 출신 옆에 있었는데 언제 회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 불려갈 때 그러면 교도소만 오고 검찰 불려갈 때는 안 갔다는 겁니까? 입회를 안 했다는 거예요? 더 말이 안 되지. 더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검찰 불려갈 때 변호인 입회하는데 예. 반드시 입회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회하는데 변호인도 눈 감고 네. 교도관도 눈 감고 네. 그러면 이화영 교도관만 눈 감느냐? 그렇지 않고 김성태 교도관도 눈 감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김성태 교도관이 만약에 본부에 들어가가지고 네네. 그 사실을 알리면 예. 검사도 뭐가지 다 뭐가지입니다. 다 먹어져야.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화영이를 결국 그 평균 1.8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인데 주말 빼면은 사실상 이거는 거의 매일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인 그거 변호했던 사람들 지금 다 대장동 변호사들 대박, 로또, 대장동 로또 대박해서 이번에 공천 받아가지고 다 배치 달았잖아요. 아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검찰청 불려가면은 네. 참고인들 같은 경우는 밥 좀 사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도 했죠. 예, 그 지금은 밥도 안 사주더라고요. 이화영 이후에 오호. 아예 아예. 예, 그러니까 참고인 가갖고 내 돈으로 밥 사 먹고 와야 돼요. 먹고 와야 돼. 하루 종일 일도 못 하는데. 일도 못 하는데. 네. 예. 그러니까 누가 참고인 가고 싶겠냐 이거죠. 예. 와, 진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흥탕물 친다고 그렇죠. 교도소 안에서도 이제 뭐냐면 이 사람 때문에 교도관들이 예.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정말 사법 아니, 그러니까 정말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것을 넘어서 이건 도대체 법치주의를 개판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교도관 분들이 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네. 거기에 지키고 다 있었는 사람들이 네. 황당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완전 징계감이잖아. 그거 보고도 나 가만히 놔뒀다고 하면은. 징계 정도가 아니라 잘린다니까요. 네. 바로 그냥 바로 해고해요. 네. 그 정도면. 그러니까 게다가 술을 먹었다, 회를 먹었다. 아니 바깥에 음식을 못 먹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특히 예, 예. 먹는 거 하나도 외부 음식을 못 먹게 합니다. 잘못 먹였다가 거기에 독 배탈- 들어서 아니, 죽어버리면 어떡해? 죽는 거 떠나서요. 배탈 배탈- 나잖아요. 배탈 나가지고 식중독이라도 걸리면은 네. 뭐 먹어서 그랬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아 저기 갔는데 뭐 먹었다. 이러면은 교도관 난리 납니다. 그거 보고 안 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음식을 아예 못 먹게 해요. 야, 진짜. 그런데 게다가 이제 뭐냐면 교대를 많이 해요. 그렇죠. 2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이렇게. 예, 그러면 교대하는데 그 교대 보고자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 예, 예.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복수면은요. 예. 2명 이상의 교도관이 있으면요. 보고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둘이 체계상.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화영이가 거의 한 2년 정도 2년도 안 됐지 동안 이제 343회 변호인 접견을 했고 김용희 같은 경우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354일 날 수감돼 있습니다. 1년 조금 안 되게. 그런데 변호인 접견이 얼마냐? 246회라고 합니다. 예. 결국 354일 수감됐는데 354일이면 365일로 그냥 봐요. 그럼 1년이죠. 1년에 우리가 요즘 그 일요일이 그 45주 정도 되니까 45일, 토요일 하면은 90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공휴일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0일 정도 한다고 하면은 90일에 100일 정도는 네. 공휴일로 변호인 접견이 안 돼. 그러면은 354일에 100일 빼면 얼마예요? 254일이잖아요. 그러면은 246회 했다는 것은 사실상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 변호인 접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추석 명절 있죠. 예, 예. 설날 명절 있죠. 예, 예. 그것만 6일, 7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 빼고 나면은 매일이란 말이에요. 매일. 매일. 예, 매일. 아니, 재벌 회장도 깜빵 가 있을 때 매일 접견은 안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결과가 뭐야? 예. 그 결과.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 말 맞추고 네. 누가 회유했네 뭐네 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주위에 있던 김영희 주위에 있던 애들 위증해가지고 예. 갔죠. 지금 깜빵 갔잖아 지금. 깜빵 갔다가 지금 깜빵 갔잖아요, 이제 지금. 보석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변호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발릴 권리는 최대한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헌법상 권리예요. 그렇지만 사실과 다르도록 뭐라고 지시하고 할 권한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엔 변호사도 잘못하면은 증거인멸 교사, 위증 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니까 진술 거부권 행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진술을 바꿨다. 왔다. 지금 이게 도대체 뭔가요, 이게? 지금 저기 그 이재명 그 사단에서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이제 정당으로 부르고 싶진 않아요. 그 이재명 그래서 민주당을 이재명 사당이라고 하시는구나. 예, 이재명 사단. 예. 예. 이재명 사단이 뭐를 했냐면 국회 소통관에서 네네. 국회의원 한 5명, 음흠. 4-5명이 참여하고 거기 그 변호사 모임 참여하고 예. 그다음에 민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변호사 모임인데 뭐냐면 이제 여기 검사를 맞다. 검사들의 뭐 위증 허위 뭐 그 예. 의혹 위원회 민주당 예. 내에 있는 위원회. 예, 아니 그러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예. 뭐 모임 예, 맞아요. 해가지고 시민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시민단체랑 별거를 다 한다. 그다음에 다른 또 시민단체 예. 해가지고 뭐를 했느냐 소통관 국회 소통관에서 음. 유동규를 타도하게 한 예, 맞아요. 예,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멜콩 TV에서 지난주에 하신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저 개인 한 명을 예. 그 공당에서 국회의원 여러 명과 예.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겨작한 게 뭐냐면 유동규 저거 왜 기소 안 해?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기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기소거리가 안 되니까 못한 거지.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문재인 검찰에서도 못했던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유동규 괴롭히기를 이제 시전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다 동원돼가지고. 예. 근데 그걸 왜 하느냐? 김용이 요구할 거예요. 분명히. 아하. 예. 왜냐면 유동규 저 새끼 가만두면 안 돼. 어허. 그다음에 이재명도 열임 엄청 받아 있을 그렇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김용 달래기로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쇼하는구나. 김용이 무죄다. 김용은 막 그런데 그럼 무죄인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그럼 판사가 저기 징역 5년 때립니까? 그렇죠. 실형 5년이 실형 5년. 실형 예. 5년은 거의 살인 미수급이에요. 살인 아니 미수급.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왜 그러면 위증은 요구합니까 위증을? 어허. 그 자기 때문에 지금 감옥도 두 사람도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뻔뻔하기가 그러니까 야 인간들이 어떻게 이 정도로 뻔뻔하나 미안하지도 않나 남의 인생 조져놓고 또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위증 요구해갖고 위증으로 지금 김용 때문에 위증돼 있는 사람이 교사 2명에다가 위증범 하나 해갖고 3명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화영 측도 지금 위증으로 지금 3명인가 여기도 걸려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화영, 김용 이 재판에서 위증이 난무했고 그렇죠. 이재명 재판에서도 지금 위증이 저는 난무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증인들 있잖아요. 네네. 그동안 증인들이 나와서 했던 이야기랑 네네. 이재명이 불러들인 이재명의 그 말하자면 측근들 예. 불러들여서 증언하겠거든요. 네네.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은 180도 틀려요. 네네. 현실에 맞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검사가 추궁하니까 대답도 잘 못해. 그런 사람들 불러들여가지고 이재명을 변호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데가 지금 거기입니다. 그렇죠. 이화영 아까 지금 보니까 이화영 재판도 지금 항소심 진행되고 있고 다가오는 8월 27일 드디어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 다가오는 8월 23일 날 열린다고요? 예. 참 이거는 이제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사건 이건 앞으로도 증인이 줄줄이 있지만 오히려 수원지방법원에서 있는 이재명에 대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보다가 아니라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님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웬만한 건 다 자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속히 진행하면 6개월 내에도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은 판사님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원래 이제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재판이 예. 늘어지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면 저쪽에서 아무리 늘리고 싶어도 늘리는데 한계가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또 어떤 맥락이 있냐면은 옛날에 이게 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재명 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는 핵심적 이유가 중에 가장 핵심적 이유가 검수완박이라고 하면서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없애면서 검찰 조사의 증거 능력을 부동의하면 쓰레기로 만든 거예요. 맞아요. 결국 옛날에는 경찰에서 조사했는 것은 증거 부동의 하면은 사실상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는 반면에 검찰에서 조사했는 것은 그래도 검사가 주워 박으면서 우리가 무슨 진실의 문으로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거는 아니란 사회적 신뢰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했는 증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나 경찰 조사나 다 그냥 개나 줘버려 하면서 증거 부동의 하면은 결국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했던 사람들 맞습니다. 법원에 다 불러가지고 100% 다 증거 조사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증인이 50명, 100명, 150명 예.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예. 살인 사건이 차라리 목격자가 1명이면은 예. 빨리 끝나고 그러니까 예? 예. 목격자가 100명이면은 굉장히 오래 끝나질 걸린다. 않아. 예. 하다가
1심 6개월 지나면 풀어줘야 돼. 오히려 더 확실한 사건을 그러니까. 더 오래가게 만드는 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문재인 검수완박. 예, 검수완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검찰에 있는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네. 해가지고 저는 맞땡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여기서 마약이라고 그러면은 좀 이제 금지로 돼 있어갖고 네네. 그래서 이제 맞땡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범죄가 6배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검찰의 마약 수사를 없애버리니까 이게 마약 지킴이를 그 수문장을 없애버리니까 대한민국이 마약 천국이 돼버렸어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원래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마약 청정국이. 예,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마약 지옥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소지품을 예, 예. 마약 싹 검사하고 이제 이런 예, 예. 상태가 됐는데 이게 지금 6배가 증가했는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네네. 이게 이제 해마다 지금 줄고 있습니다. 어허. 다시 좀 수사 기능을 회복시키면서 예,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좀 그랬던 거고요. 추미애가 그 대검 마약부를 없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마약바를. 도대체 제정신이에요, 이게. 예, 게다가 지금 국정원이 예. 이번에 이제 뭐냐면 그 블랙 요원들 예, 예, 예. 좀 명단 다 나간 거 예, 예. 이제 그거를 유출하고 그다음에 국가기밀 유출한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오히려 군에서는 몰랐어요. 유출된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찾은 데가 어디냐면 국정원이에요. 국정원이에요. 그래서 쉽게 거꾸로 말하면. 국정원이 이걸 통보를 해줬는데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게 뭐냐면 국정원에 수사권도 없애고 수사권을 지난 문재인 때 없애버렸어. 게다가 조사권도 조사권까지 없애버린다는 거잖아. 그러면 국정원은 눈 감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냐면 자 복싱하러 올림픽 갔는데 예. 자 우리는 눈 감고 팔 감고 복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쳐봐 한 대 맞으면 뻥 그냥 KO야. 게다가 눈도 감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를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 이게. 예, 우리나라를 그렇게 마비시키는 게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이고 실제로 뭐냐면 저들이 옛날에 맨날 빨갱이들 그다음에 북한이 요구한 게 뭐였습니까? 국가보안법 철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아예 실현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 예? 국정원 철폐를 시킨 겁니다. 지금. 아. 예, 국정원을 명목만 남겨놓고 이놈의 실제로 시키니까. 아예 기능을 못하게 마비시켜놓고 예. 검찰도 뭐냐면은 이게 검찰이라는 게 기능이 아. 자 미국 같은 경우는 FBI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이렇게 경찰도 여러 군데 나눠 있잖아요. 그렇죠. 연방 경찰이 있고, 예. 그다음에 지방경찰이 주 경찰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 경찰이 있고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경찰이 하나 조직밖에 안 돼 있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FBI 기능하는 경찰도 없어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수사 이런 모든 권한을 경찰에다 넘기면 공룡 경찰이 경찰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공 영향이. 저 아는 경찰이 전화가 왔어요. 네. 아는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그 웬일이야? 그랬더니 형님 저 사고 났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더라고. 야 경찰이 왜 물어봐? 그랬더니 저 외사과나 뭐 이런 쪽만 있어갖고 잘 모른다는 거야. 형님 잘 모르세요? 그러더라고. 보험회사 전화해서 하면 다 해줘. 찾아가는 서비스. 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요. 경찰도 자기 아는 부분은 알지. 예. 이런 거 잘 몰라요. 예. 그리고 옛날에는 문재인 때부터 없앤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이제 법을 시험 봤거든요. 네네. 경찰 뽑을 때. 네네. 법이 있는데 문재인 때 그것도 없애버렸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순경 시험 할 때에 형법은 봅니다. 그런데 형법이란 그 뭐 절도 뭐 옛날에는 경찰이 조선시대는 포도청이잖아요. 도둑놈 잡는 거. 그것도 안 봐요 요즘에. 형법은 봅니다. 그런데 안 보는 게 뭐냐면 선택 과목이 형사소송법입니다. 예. 형사소송법이 모르면은 형법이 적법 절차 위반을 해가지고 네. 증거가 없어서 뻔히 보고도 처벌을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이없는 사회 안전망, 범죄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북한인을 비롯한 외세로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와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안전판을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했던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래놓고는 평화는 북한의 똥돼지 선의를 믿는다? 그걸 확신한다? 무슨 개소리야? 지금 경찰이 변호사들 가잖아요. 네.
변호사들한테 붙잡고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조사받을 뭐 이런 거 하면은 예.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경찰한테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그거를 시험을 다 없애면서 시험 없애면서 예. 들어와서 배우면 된다. 예,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준비된 사람을 뽑는 것과 예, 예. 들어와서 배우면 된다. 그럼 못 배우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수사를 맡겨서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수십 년에 걸쳐 갖고 준비돼 가지고 이게 뭐라면 기능을 갖다가 뭐 바꾼다든지 이런 모르는데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수사권만 막 주면 막 깨끗해지고 그렇습니까? 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지금 보면은 문종예님, 저는 사실 의혹이 있어요. 이북의 마약이 1등급인데 그 마약 가져가니 그런 법이 있으면 안 되죠. 없애는 게 당연한 거죠. 그들에게는. 참, 맞습니다. 북한이 지금. 대북 경제 유엔 제재 이런 걸 해가지고 정상적인 무역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이 해킹을 통해 가지고 어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그 가상 자산들을 빼온다라는 그 의혹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지금까지 빼돌린 가상화폐가 2조 5천억이 넘는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뭐합니까? 그것도 아니니까 그냥 돈을 만들어 슈퍼노트라고 해서 100달러짜리 딱 보면 똑같아 보이는 미국 달러를 북한에서 만들고, 더불어서 마약까지 지금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로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로그 컨트리. 한마디로 깡패 국가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냐면요. 동방명주가 예전에 나왔잖아요. 예, 비밀 경찰 해가지고. 잠실 앞에 있는 예. 그 중국 식당 앞에서 예. 이게 중국 비밀 경찰 조직이 아니냐? 예, 의혹이 그랬는데 있었죠. 그게 있었는데 그 동방명주에 많이 갔던 게 이재명의 측근인 박병국이라고 있습니다. 예. 경찰대학교 1기. 아하. 그 박병국이가 거기 자주 찾았던 데가 동방명주인데 요즘에 동방명주가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어디 나오냐면 아프리카 TV 별풍선 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하. 막 2억씩 3억씩 쏴준 사람들이 있는데 아하.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알고 봤더니 예. 외국에서 불법 도박하던 것 아하. 나 아니면은 불법 자금을 만들었던 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금 세탁을 하는데 별풍선을 이용하는구나. 이용도 했는데 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찌양 사건 나오면서 아하, 찌양. 이게 조금 나온 거예요. 아하. 찌양이나 이쪽에 그 소속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법인 만들고 그다음에 사업 늘리고 예. 이런 거에 이제 그걸 따져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야. 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저 볼 때는 조사 한번 다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크리에이터들 이용해가지고도 세탁을 하거나 아하, 예. 아니면 그러니까 돈을 몰래 주는 것 같이 해놓고는 뒷돈 주는 식으로 이런 이게 식으로 아니면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상품 같은 거 팔잖아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 그 이준석이라고 그때 그 저기 그 성남 마피아파 아, 예. 있었죠. 예. 그 사람도 이제 뭐냐면 그 화해이를 화해이 맞다. 총판을 화해 맞아요. 맺었잖아요. 예, 맞아요. 중국 총판, 중국 예. 전자제품 한국 총판.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필리핀이나 태국에서 어허. 중국에다 자금을 써가지고 자금 대금을 주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조금만 예. 돈을 들여서 그 제품을 사오는 척을 하고 한국에서 하는 것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자금 세탁인데 지금 그 동방명주가 그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자금 세탁을 네. 맡아준다는 의혹이 야, 지금 중국 생기는 정부에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동방명주가 등장하더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박병국 때 동방명주가 등장했었는데 그다음에 비밀경찰서로 동방명주가 등장했는데 단순히 그런 일이 아니라 예. 얘들하고도 연결된 게 동방명주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게다가 있군요. 지금 뭐냐면 예. 이게 우리나라 돈 같은 경우는 예. 1억 저기 뭐야 1,000만 원 이상 못 갖고 나가잖아요. 예. 돈은 화폐는 못 갖고 나가는데 네네. 지역 화폐 있잖아요. 예. 그거는 1조도 갖고 나갈 수 있어요. 음흠. 만약에 된다면. 예. 아. 그러면 그거로 얼마든지 음흠. 그거는 그 지역 화폐 있잖아요. 그거. 네네. 그거는 얼마를 갖고 나가도 알 수가 없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야. 이 세탁용으로 이게 쓰일 수도 있다. 음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돈 세탁해 가지고 북한에 몰아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 실제로 지금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하 자금을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이 환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실제로 우리가 멀리 갈 거 없잖아요. 예. 멀리 갈 거 없잖아요. 이재명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0억 가량 되는 돈을 북한 똥돼지한테 갖다 줬다는 걸로 해서 지금 이화영이 유죄 판결 받았던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건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중국에 꼼짝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허, 왜 그렇죠? 그러냐면 자, 그러니까 이런 지하 자금을 이 비밀 경찰들이 오히려 운영을 하면서 예. 지하 자금 세탁을 해주면서 예. 그 지하 자금 세탁을 누가 해주냐? 어떻게 보면 비밀 경찰들이 해주는 거야. 예.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이거와 연관된 사람들을 예. 다 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 하나 터뜨리면 예. 그 정치인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뒤봐주던 사람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중국이 환하게 보고 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찌르면 예. 가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이재명도 오죽하면 가가지고 일개 국장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겠어요. 음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중국에 대한 4대로만 우리가 봤는데 단순히 그 4대만가 넘어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예. 이재명이 전 중국 대사 싱하이밍의 그 공무원 어떤 직급으로 하면 국장이란 거죠. 예. 거기에 가가지고 조아리고 쉐쉐 하면서 그 앞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 가만히 앉아서 생방송이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왜 일개 국장밖에 안 되는데 거대 180석 야당 당 대표가 네네. 가갖고 상석에 앉아 있는 싱하이밍 옆에서 비유 맞추고 있었을까? 예.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 일이었다는 게 네. 이게 단순히 그냥 가갖고 우호적으로 그냥 간 게 아니고 선거 그냥 중국 도움 받으려고 갔나? 이 정도가 아니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강력히 추정한다. 뭐 이런 그 아니면 의견이시네요. 동방명주가 왜냐면 나왔으니까. 어허. 그래 내가 이게 동방명주 중국 대사관 예. 그리고 이재명의 어떤 그 경찰 출신 책사 이런 거에 연결고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왜냐하면 지역화폐 지금 이 불경기 지금 물가를 못 잡고 있는데 여기다가 네네. 왜 13조를 예? 그러면 수수료만 얼마냐면 1,350억 정도 된다고 1,400억이에요. 예. 1,400억 정도의 수수료를 또 내야 되는데 아하. 수수료만 그렇게 나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수료만 나갑니까? 그리고 그 돈이 이게 뭐냐면 깡도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지역 상품권 만들려고 하면 플라스틱 카드로 만들어도 돈 들고 그걸 하면은 우리가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 상품권도 말은 10만 원짜리지만 명동 사채시장에 가면은 9만 5천 원 어떤 거는 9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깡 되잖아요. 그 차익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렇습니다. 또 아까 그 우리 비발디 썸썸님 네. 일본 난카이 지진에 대해서는 그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중국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재명과 관련되는 것은 제대로 보도도 안 하는 이런 모습 이게 정상이냐? 라고 질타하신 모습 정말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감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